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별남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사이토 히토리의 납세액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나 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소득만으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시바무라 에미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이다.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도쿄의 지압 전문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사이토 히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 마루칸 지점을 열었다. 사이토 히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 1위를 차지했을 당시 시바무라 에미코는 전국 86위에 올랐다. 들어가며 당신의 그릇을 키우세요. 히토리 선생님이 저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에 들어가는 단어, 그릇입니다. 히토리 선생님이 말하는 그릇은 역량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의 그릇을 말할 때는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라거나 저 사람은 역량이 뛰어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나 역량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 그 그릇이나 역량을 크게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공하고 그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비결이나 기술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그릇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과 주변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고 싶고 일을 못하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이 좋고 돈도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릇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릇,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그릇.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넓히는 것은 대부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를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 그릇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외면적인 끌림이 아니라 내면의 끌림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히토리 선생님이 느닷없이 전국 최고액 납세자를 목표로 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매출이 아니라 모두가 싫어하는 납세로 전국 최고가 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 최고액 납세자가 되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히토리 선생님은 세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세금은 말하자면 자릿세 같은 것입니다. 놀이공원이나 역 앞에 노점이나 간이 상점을 내면 자릿세를 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 사업을 할 때도 자릿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평소 이 나라 전체를 제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금은 관리비 같은 것이지요. 국가에서는 제가 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관리해 주지요. 그 덕에 제가 만든 상품을 전국에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제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면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는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저는 세무서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투명하고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무서 직원들은 무보수로 최선을 다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줍니다. 그분들이 회사에 오면 저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히토리 선생님은 나라 전체가 자신의 정원이고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의 직원, 세무서는 자신의 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은 생각의 범위도 남다릅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기업인 긴자 마루칸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긴자 마루칸의 상품은 모두 히토리 선생님이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만든 상품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못해도 대박, 잘 되면 초대박이 났습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보통 수백 가지 아이디어 중 불과 10에서 20%만이 실제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박이 나는 경우는 고작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히토리 선생님이 개발한 상품은 백발백중 실패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쭙더니 히토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포요시란 파는 사람에게 이롭고 사는 사람에게 이롭고 세상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시호요시를 사업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호요시란 하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들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하늘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일이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일할 때는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떠올리거나 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봉사하는 마음은 무상으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폭넓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려면 먼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여기엔 노력과 솜씨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힘들다 싶은 정도를 극복해야만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든 정도의 부하를 걸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일 10회만을 목표로 두고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힘든 것을 참고 1회를 더하면 11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12회, 13회로 늘려가면 언젠가 20회, 30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그릇도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할 때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몇 번을 해봐도 잘 되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만 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내고 나면 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남습니다.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도전하다 보면 두뇌 속에 할 수 있다라는 기억이 차곡차곡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뇌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행동으로 덧씌우기를 반복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손쉬운 즐거움에는 고생이 따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절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즐거움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작은 성취도 즐거움이 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실패조차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의 발상은 모두 게임에서 출발합니다. 게임의 다리는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납세액 일본 1위가 되는 것도 히토리 선생님에게는 납세로 일본 1위가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규칙이 간단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재미있잖아요. 저도 일이든 뭐든 재미있게 하려고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진행한답니다. 예를 들면 마루칸 본사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도쿄 신코이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5명만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규모로 대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임을 해보는 거죠. 게임은 어려울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쉬우면 금방 질려버리니까요. 어차피 모든 일은 게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겼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 죽게 된다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했지만 해내지 못할 때 그것이 자신의 진짜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은 뛰어나나 결과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의 그릇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자꾸 써야 활력이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온 이상 반드시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 당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큰 그릇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껏 비교하세요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비교 당하는 것을 피하는 자세보다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릇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요? 그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평생에 걸쳐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지인이나 친구 중 투자에 현혹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나 복지를 접목한 투자처 이야기가 나돌면서 피해자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를 히토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돈을 벌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그릇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지위나 명예에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곳을 채워주는 투자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바로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약한 남자는 여자 문제로 망하고, 연예인에게 약한 사람은 연예인과 얽혀 망합니다.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 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빌린 돈 덕분에 잠시 일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어 뒤늦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 돈 버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금액만 빌려주세요. 마음의 성장이 끝이 없듯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도 끝이 없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자 기쁨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력도 많아집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쓰려면 전화기가 있는 장소까지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지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편리하겠지만 다양한 기능까지 더해진 다기능 휴대전화가 나올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만큼 매력이 커지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의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지 않았고 통화 외에는 별다른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능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일을 계속 배우는 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해내려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한다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든지 남은 시간에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 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역량이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머리 변비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변비란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다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니 충분히 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즐기고 그 과정에 활력을 넣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나눠 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그게 바로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무엇이든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때 무슨 일이 닥쳐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자꾸 언짢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왜 언짢았는지, 왜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감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바로 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나 행동의 한계를 만들고 그릇을 작게 만드는 원인은 나를 앞세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뭐 어때 하며 가볍게 대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불안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신기하게도 불안과 분노가 사라졌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주변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히토리 선생님의 특별한 사고방식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경기 종목 중 하나인 공 굴리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경기에 사용할 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공을 빌릴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공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거의 포기한 상태로 큰일이야, 정말 막막해 라고 말하고 있던 그때 히토리 선생님은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히토리 선생님은 전혀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미소를 지으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거절당해도 히토리 선생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공을 빌릴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히토리 선생님에게 히토리 선생님은 정말 끈기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미코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운동회를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공을 찾지 못하면 그때는 공이 필요 없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늘이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공이 없어도 더 재미있는 운동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운동회를 재미있게 성공시키는 것이니까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의 의미는 곤란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방법이 정말 필요한지, 그 방법이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릇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을 비우고 인간적이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역량이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에 일일이 불만을 갖고 언짢아 한다면 평생 짜증만 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역량은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제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기분은 내가 다스린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짜증을 내기보다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어떤 일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자신을 신이 나게 하려면 이성이 필요합니다. 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실력의 차원을 넘어서면 그 뒤부터는 역량 승부입니다. 승부에서 패하는 이유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역량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규수에는 양지 바른 집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은 나가마츠 시게히사입니다. 저는 그를 시게라고 부릅니다. 시게는 유명 타코야키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자신의 가게를 개업하면서 지인 10명을 초대하여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시식회에서 시게는 두 종류의 타코야키를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일했던 유명 가게의 메뉴를 본뜬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개발한 헬시 타코야키였습니다. 시식평을 들어보니
10명 모두 유명 가게의 메뉴와 비슷한 타코야키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시계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타코야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평가한 타코야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가게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발한 메뉴에만 집착했다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 덕분에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러나 개성과 아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개성은 꼭 필요하지만 아집은 없어도 됩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고객입니다. 일단 상품을 출시하면 평가는 손님 몫입니다. 그래야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집을 가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신을 비우고 귀를 열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집을 버리면 버릴수록 역량은 자연스레 커지게 됩니다. 역량이 작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역량을 작게 만듭니다. 거꾸로 자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역량이 늘어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역량도 커지게 됩니다. 웬만한 일은 용서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히토리 선생님은 누가 부모를 죽여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나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녀석이 한 짓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다 안 와요. 그러나 당신이 분노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느 쪽이 이득인가로 따져봐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나고 설레는 기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날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태풍이 몰아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날씨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씨가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쁜 날씨네. 비가 와서 외출도 못하다니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시원해서 좋네. 비가 내리니 나무들도 기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꾹꾹 참다가 자신의 기분까지 나빠질 것 같은 사람과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 나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미소를 지으세요.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라고 권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짓는 미소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뇌는 그 작은 표정의 변화를 행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천국의 말을 쓰게 됩니다. 천국의 말에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불쾌해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가, 신나게 사는가입니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늘 기분이 좋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삶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태도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신나게 사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나게 사는 사람의 역량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나게 살아간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신나는 기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경우는 장례식 정도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늘 신나는 마음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나게 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신나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이든 스포츠든 기술적인 부분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역량을 넓히려면 신나는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불쾌하거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쪽이 좋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한 삶입니다. 사람의 그릇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대단한 그릇은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자신은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도와준 후 그 사람에게 꽃을 안겨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멋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는 나를 앞세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꽃을 피운 후에는 상대방도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꽃을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자신이 피운 꽃을 상대방에게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곳에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량이자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릇이 작다고 스스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별난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